안녕하십니까. 쇼키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성남 원도심 부동산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원도심이 어딘가요? 위례를 제외한 성남시 수정구하고 중원구 일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 지역이 인기가 많은 이유와 현재 상황 호가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 것까지도 쉽게 정리를 드려보겠습니다. 성남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정비사업, 정말 재건축도 많고 재개발도 많아요. 워낙 낙후됐다 보니까 이 8호선 라인 주변으로 해서 이제 성남시에서 의혹을 가지고 계속 개발을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입주한 곳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정비사업이 새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물론 워낙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은 곳이 바로 이 성남 원도심,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흔히 구성남이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하지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트렌드는요, 딱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3대 업무지구의 지하철 접근성, 지하철 타고 얼마나 출퇴근이 편리하냐. 두 번째, 출퇴근만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아파트가 몰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학군지 수요가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이 지하철 3대 업무지구의 접근성과 아파트 밀집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 중심으로 이런 곳은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아파트 투자 성공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있으면 잡으라는 거죠. 뉴타운이나 아파트 지구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사업 밀집 지역, 성남 원도심, 구도심은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밀집 지역 인식은 어떤가요? 솔직히 안 좋죠. 아마 부동산 커뮤니티 보면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 동네 살아서 잘 아는데 정말 별로야. 사지마, 하지마.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된 아파트는요, 과거의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통상황과 아파트의 규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곳은 원주민의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원주민이 막 길을 쓰고 반대하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죠. 성남 원도심 투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신축 아파트로 접근하는 거, 내 집만 원이나 투자로 접근할 때 신축 아파트 많이 고려합니다.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대장이고요. 2편의 대상 금빛 그람 매종,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 원으로 수요가 많이 유입됩니다. 두 번째는 입주권 투자예요. 자, 재개발 사업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으로 해서 주택에서 입주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입주권이 뭔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분양권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산성역 해리스톤이나 신흥역 해링턴 스퀘어 그리고 상대원 2구역이 입주권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남 원도심을요, 재개발 투자로 접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수진 1구역이나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택평 3구역들이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상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축 아파트하고 입주권 두 개를 한번 다뤄볼게요. 신축 구평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산성역 포레스티아 4089세대고요. 2020년에 완공된 산성역 역세권 단지입니다. 현재 34평은 12억 5천부터 13억 5천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언덕이 있는 단지는요, 동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몇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거래 하나 내역 보고 여기가 가격이 이렇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실제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선호도 높은 동 같은 경우는 현재 13억 초반까지 실거래가 찍혀있는 상태예요. 자,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래쪽으로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가 있죠. 4774세대 2024년에 완공된 메모트급 단지입니다. 자, 이 중에서 산성역에서 접근성이 좀 좋은 2단지가 34평 기준으로 12억에서 12억 5천의 호가가 형성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4개 신축 대단지 중에서 가장 가격 접근성이 낮은 2편한 세상 금빛 그람 매종입니다.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고요. 역 이용과 그리고 이제 완만한 경사를 자랑하는 1단지가 수요가 가장 많죠. 1단지 34평은 이제 10억 6천만 원에서 11억 사이에 호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작년 종구점을 뚫고 좀 올라가는 분위기라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나 2편의 세상 금빛 그람 매종은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일단 산성역 주변으로 해서 종구점 대비 90% 이상 회복한 상태고요. 이 산성역 주변으로 해서 광명시 철산역과 용인시 성북역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차를 두고요, 단대 오거리역과 신흥역 주변 신축도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져요.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남, 성남 원도심은 언제 오르나요?
자, 모든 시작은 잠실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잠실 오르게 될 경우에는 파크리오나 올림픽파크 포레온, 헬리오시티 그리고 동판교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나타납니다. 자, 이들 지역 고가 아파트의 상승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고덕동, 이제 송파구, 위례, 분당 지역의 수요가 늘어나고요. 자, 이것이 다시 미사와 구성남 그리고 가밀 지역 상승세로 연결이 됩니다. 자, 5월 말부터 산성역 주변의 수요가 증가가 본격화되면서 호가가 올라가고 있고 실거래도 많이 체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산성역 주변만 오를까요? 그렇진 않겠죠. 6월 달부터 성남 전체적으로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제 9억에서 15억 사이 아파트가 좀 여름에 좀 상승이 많이 나타난 면이 있어요. 다음은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아시다시피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시점 이후부터 조합원들의 분양권을 입주권으로 분류하는데요. 같은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업 속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는 이주하고 있고, 어디는 철거하고 있고, 어디는 착공하고 있고, 어디는 일반 분양 끝나서 입주 앞두고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에 따른 차이점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산성역 해리스톤 2027년 11월에 입주하는 3,487세대입니다. 현재 34평 입주권 최종 매수가가 12억 3천이고요. 초기 투자금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입주권의 장점은요, 얘가 취득세 중과에 포함이 안 되는 상품이라는 점, 그래서 2주택자가 취득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조합원 매물이다 보니까 좋은 동과 좋은 층이 있어요. 산성역 해리스톤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저층 위주로만 공급되지 않았습니까? 34평. 근데 입주권은 중고층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단점 뭐예요? 입주권은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 또 다른 입주권 매물 상대원 2구역이 있습니다. 무려 5,090호의 메모 특급 단지인데 성남은 뭘 해도 다 커요. 지금 34평 최종 매수가가 8억 5천만 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초기 투자금은 5억 5천만 원 내외요. 아니, 여긴 왜 저렴한가요? 비역세권이라서 그래요. 게다가 지금 교회와 관련 협의가 좀 길어지면서 사업이 좀 지연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저평가라고 접근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음은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입니다. 1972세대 2027년 1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산성역 해리스톤과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죠. 현재 입주권 34평 최종 매수가는 11억 1천만 원, 초기 투자금은 9억 4,200만 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하반기부터 산성역 해리스톤과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의 이제 분양권 전매가 풀리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양부터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좀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저한테 문의 주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 손익 기준 한 6천에서 8천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익 기준이지 실제 매수자가 최종 취득하는 비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요즘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 구도심 전망은 어떤가요? 자, 이런 지역은 자체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집값이 오르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져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잠실 리센치 31평 같은 경우는 중층 기준으로 31억에서 33억에 호가하고 있고, 헬리오시티는 26억에서 27억 5천, 올림픽 패밀리타운은 31평이 24억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매물이 없어요. 8호선 라인 주변으로 20억대가 당연시되는 상황에서 위례라면 2편의 세상이 지금 14억에서 15억 정도의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위에서부터 가격이 비싸지니까 좀 수요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차를 두고 위례 찍고 구성남 지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벌써 산성역에서는 일부 증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입주 물량도 시장 전망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성남은요, 2023년에 6,463세대로 입주 물량이 많았다가 작년부터 1,798세대, 올해 2,033세대, 2026년에 2,199세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왜냐면은 이제 분당 쪽에서는 공급될 게 없고 2023년 이후에 더 이상 성남 지역에 재개발 입주가 없었거든요. 2027년 말이나 되어야 좀 입주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성남시에서는 전세값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산성역 포레스티아 74 타입 전세 가격이 5억 8천에서 7억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아파트 밀집 지역 대부분이 지금 전세 부족, 전세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기준금리 인하 흐름도 중요합니다. 한국은행에서 5월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로 낮췄죠. 3.5%에서 지금은 1%포인트 낮아진 상태고요.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런 흐름,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또한 위에서부터 수요가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현재 구속남적 전망을 할 때는요, 강력한 규제가 없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가격대가 여름에 좀 상승 가능성이 유난히 높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재현될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 지역 매수 대기하신 분들은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반기 중에 무엇인가 결론을 내시는 게 좋고, 하반기는 좀 늦었다는 이야기 들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랜만에 성남 구도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5월 31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이때 기회가 또 와요. 다음 매수 타이밍을 규제와 함께 예상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강일, 대성, 베르힐 기간 추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을 넣어야 될지 정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보다 좋은 투자처 노량진 뉴타운의 매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상급지가 너무 많이 반등한 상태에서 확실한 안전마진에 있는 투자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멤버십은요, 주3회 전용 영상에 올라가고요.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